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해외 기독교 교단들의 동성애 허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네.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이 헌법 개정안을 다룬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다음 달 말, 2월 말에 이제 특별 총회를 개최합니다. 네. 영어 약자로 UMC라고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부르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감리교단일 뿐만 아니라 뭐 속해 있는 성도 수만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특별 총회에서는 인간의 성을 의제로 상정을 했는데요. 이 의제 안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 동성 결혼의 주례를 허용해달라, 또 동성애자들의 목사 안수도 주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동성 결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교회들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이제 폭넓은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 반발하는 교회들이 있을 텐데요. 교단 분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로 압축된 안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의 교회 플랜이라고 해서 동성 결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예. 우리가 좀 이 약자들을 품는 차원에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동성 결혼과 관련된 허용하는 여러 조항을 만들자 이제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대적 총회 플랜이라고 해서 각각 이제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렇게 총회를 만듭니다. 근데 네. A 지역 총회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총회, B 지역은 반대하는 총회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근데 예. 이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결속력이 약해져서 하나의 총회의 기능을 이제 운영하기에는 좀 약한 게 있다. 예. 대신에 마지막은 수정전통 플랜이라고 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법을 더 강화하자. 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안수에 대해서 오히려 처벌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강력한 안건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 세 가지 계획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예. 가장 유력한 것이 그래도 우리가 동성결혼을 허용해서 하나의 교회를 지키자라는 이 하나의 교회 플랜이 가장 유력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세 가지 이 플랜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 플랜 이게 가장 유력하다 현재까지는. 네, 네. 그럼 만약에 이 하나의 교회 플랜이 통과가 된다면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어떤 변화가 좀 생길까요? 보통 이제 교단에서는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감리교는 헌법이란 말을 쓰지 않고 교리 그리고 장정이란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은 너무나 당연하게 남자와 여자의 예. 결합 이제 예.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제 헌법을 개정할 때 사람의 결합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예. 감리교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이 남녀의 결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성관계는 오직 두 성인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결혼의 언약 안에서만 인정된다. 남자고 여자고 구분하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동성 사이의 결혼도 인정한다. 이런 전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장정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목사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세속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주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동안 연합감리교회 소유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이 예. 있는 교회의 땅에서는 동성 결혼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사 안수도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이 플랜이 통과되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또 다르니까 예. 주에 속한 감리교회는 결혼식 자체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양심상의 이유로 나는 동성 결혼식을 좀 주례하고 싶지 않다 예. 하면 그걸 거부할 권리를 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자가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 해도 됩니까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투표를 붙이는 정도의 예. 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좀 자율적인 것들은 좀 열어 놓았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네. 기존의 전통을 더 엄격하게 수정하는 내용의 플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만약에 동성 결혼을 목사가 이제 주례를 집행한다거나 하면은 목사 자격이 1년 동안 무보수 정직에 처해진다. 굉장히 좀 강력한 조항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서 정직을 했는데 다시 목회를 할 때 두 번을 또 이제 주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목사 안수증을 아예 반납하는 그런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죠. 안수나
교회로 파송을 받을 수 없게 한다 이런 것이고 예.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표현으로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지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2016년도에 그 총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예. 이미 미국 장로교회가 먼저 동성 결혼을 허용을 했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사회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미국 감리교회도 더 이상 반동성의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다만 허용하게 될 경우 미국 장로교회처럼 탈퇴나 분열의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까 그 세 가지 플랜 중에 수정 전통 플랜에 가깝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약간 그 안 하면 처벌하고 했던. 안 하면 처벌하고 했던 것이 이제 수정 전통 예, 예, 플랜인데요. 예, 예. 이것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한국교회 성격과 아주 유사한 그런 교단 전통이 남아있는 것인데 예, 예.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많은 교회들이 탈퇴를 하거나 분열이 될 수 있다. 이제 동성애라는 안건 자체가 워낙에 이제는 찬성 목소리가 높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단이 갈라지는데 우리가 이걸 허용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나의 교회 플랜이 네. 훨씬 좀 지금 많이 지지를 좀 얻고 많은 있거든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 연합 감리교회 특별총회에서 이 동성애 관련 문제, 이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날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말 나온 김에요. 그 미국과 호주 교회의 동성 결혼 허용 이게 언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새해 들어서 첫 소식이 호주 연합교회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는 게 올 새해 이제 거의 첫 소식이었는데요. 예. 호주 연합교회는 작년 여름 7월에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사람의 결합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예. 동성결혼 주례도 할 수 있도록 법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이 헌법이라는 게 총회에서 이런 개정안이 올라가서 채택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지역총회나 노회에 이제 그 헌법 개정안을 보내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국민투표 형식처럼 노회로 보내서 노회에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해서 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그 법이 시행이 됩니다. 예. 근데 호주에서는 7월에 이 개정안을 결정을 했고 노회로 보냈고 호주 연합교회 안에 총 6개 주에서 동성결혼 허용법을 그중에 4개 주가 찬성을 하고 예. 2개 주에 있는 교회가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올 초부터 이것을 예. 이제 시행하게 돼서 호주 연합교회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교단이 된 거죠. 미국 장로교회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난 2011년에 이미 네.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을 했고요. 예. 3년 지나서 2014년 총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미국 장로교회는 아마 많이 들으셨다시피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네. 그 호주에서도 지금 이민자와 원주민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에 반대해서 탈퇴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미국 감리교회에서 통과가 되면 한국 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한국감리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죠. 이 상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 모두 다 한국교회하고 다 MOU를 맺고 있는 교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결정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현지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 그러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한인교회, 또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한인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교단 관계자들은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뭐 그쪽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라마다 상황은 다른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교회가 그에 대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퀴어 축제라고 해서 예. 동성애 퍼레이드를 시내에서 하면서 사실 이것이 젊은이들한테는 거의 문화처럼 이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오히려 교회와 교단들은 지금 이럴 때 빨리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동성애라는 물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2017년 입법의회에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교인의 의무 조항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 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걸 다시 한번 명확히 했고 네.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할 경우에 교단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동성애 문제는 사실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용납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또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세상법이 어떻게 좀 교회법이 좀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좀 보이는 것도 같고요. 미국과 호주의 이 사례를 봤을 때요. 자, 그런데 요즘엔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교회에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오히려 혐오 집단으로 좀 매도되는 듯한 약간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지금 제일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한국교회 동성애 대응이 사실 상당히 늦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뭐 동성애가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워낙 보수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리고 저희 그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예. 또 전통적인 방식이라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위기를 느껴야 되는 부분은 용어 전쟁에서 지고 있다. 용어 예. 싸움에서 이미 밀리고 있다는 건데요. 동성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혐오 집단 이렇게 매도를 당하기도 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면 반인권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몰려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용어 프레임에서 밀린 사례가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양심적이라는 말 적절하지 않다. 왜 군대 안 가는 사람이 양심적이냐 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종교적 병역 회피 혹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병역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아주 이미지 좋은 단어로 자신들의 입장을 포장하면서 병역 거부를 미화시키는 데 성공을 한 상황이죠. 예. 그렇게 보면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성소수자들 역시 소수자라는 개념을 가져가면서 소수자는 약자다. 소수자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이제 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소수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수자. 그러니까 다수자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논리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좀 더 이미지 좋은 용어를 선점을 해서 어떤 반대 운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좀 이 단어에서 이미 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동성애 미화와 동성 결혼에 대한 허용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겁니다. 우리 사회도 이때 교회가 혐오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좀 세련된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성애와 관련한 한국교회 주장과 목소리가 종교인들의 종교적 주장이 아닌 국민의 바람이자 목소리로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